고전여행 박황희 지음. 지인한테 받은 책인데 읽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볼까요? 을야지람이라는 고사가 있다. 왕이 밤에 독서하는 것을 일컫는 표현이다. 나라 안팎의 정사로 바쁜 일과를 보내야만 했던 임금은 과연 언제 책을 읽었을까? 낮에는 정사를 돌보고 해가 저물어 잠자리에 들기 전 을야가 되어서야 비로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왕의 독서 시간인 을야지람을 줄여서 을람이라고도 한다. 해가 지고 난 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의 하룻밤을 갑을, 병, 정, 무의 5시간으로 나누어 구분할 때 갑야는 오후 7시에서 9시, 을야는 오후 9시에서 11시, 병야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정야는 오전 1시에서 3시, 무야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해당한다. 임금이 책을 읽는 을야란 곧 오후 9시에서 11시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또한 을야는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내가 직접 지은 나이호 하전은 노을 하자와 밭전자를 쓰고 있다. 호의 의미는 노을에, 석양에, 해질녘에 밭에서 김을 매다 라는 뜻이 담겨있는 말로서 늦은 나이에 만학하는 나 자신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헤겔의 법 철학 서문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둠이 내려야 비로소 날개를 펴고 난다 라고 하였다. 미네르바는 지혜의 신이고 부엉이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겪고 실수도 하고 젊은 날에 열정도 식고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일련의 아집과 집착이 풀어져서 세상에 대한 관조가 시작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장자 변무편에 장곡망양이란 고사가 있다. 산의 종 장과 계집종 곡은 양을 치다가 둘이 모두 양을 잃어버렸다. 장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으니 책을 읽다가 잃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곡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으니 놀다가 잃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두 사람이 한 일은 달랐지만 양을 잃은 건 마찬가지다. 양을 잃은 것 같은데 놀이를 한 사람보다 독서를 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충신 백인은 명예를 위해 수양산에서 죽었고 흉악한 도척은 이익을 취하다 동릉산에서 죽었다. 어째서 백인은 반드시 옳고 도척은 반드시 그르다고 하는 것인가? 소인은 자기 몸을 이익에 바쳤고 사인은 자기 몸을 명예에 바쳤고 대부는 자기 몸을 국가에 바쳤고 성인은 자기 몸을 천하에 바쳤다. 그 때문에 이 몇 사람들의 사업이 동등하지 않고 명성의 호칭을 달리하지만 이들도 생명을 해치고 자기의 본성을 손상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서는 같다. 즉 목적에 따라 군자니 소인이니 하는 것은 세속적인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자 특유의 아포리즘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때는 한 번뿐이다. 인생은 연습이 용납될 수 없는 단회적 시간이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었든 그것은 모두 각자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의 세계라고 하는 점이다. 이루어야 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종의 삶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별에 소풍을 나온 나그네요 이방인일 뿐이지만 누구든지 존재 자체로 주체가 되는 삶이다. 그러나 때로 구름은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순리이고 삶의 본질이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진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에도 여전히 고전은 필요한 법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푸스의 바위가 아니며 침대 길이에 따라 다리를 맞춰야 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도 아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도 세상도 자신의 노력과 실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꿈조차 꾸지 않고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에게 내일이란 있을 수 없다. 고전은 타인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블랙박스가 아니요 자신의 행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간혹 논어나 주역 등의 고전 강해서를 써보라는 권유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시중에 이미 수백 권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달리 보탤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행여 고전의 권위에 내 이름을 보태려 한다거나 어줍잖은 오점을 남길까 그것이 두려울 뿐이다. 그러나 때로 고전에서 배운 선현들의 지혜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 적용하고 부딪히고 깨달았던 실제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반추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듯도 하여 그간 신문의 칼럼이나 SNS 등에 올렸던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록으로 엮었다. 둥지를 떠난 새, 우물을 떠난 낙타에서와 같이 1편 조화석습 낙관시변에서는 대체로 고전과 철학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며 2편 풍성종용 운영종호에서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한 소회를 기술하였다. 3편 원시반종 낙천지명에서는 종교와 역사를, 그리고 4편 행운유수 초무정질에서는 여행과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남기고자 하였다. 천학비제한 탓에 편견과 오류가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애당초 이 글은 누구에게 교훈을 주거나 감동을 주겠다는 목적과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 중 한 과정에서 깨달았던 역량만큼의 고민과 갈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시각과 사유의 세계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나 편견이라고 치부할 독자들이 많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오늘 나 자신의 한계와 오류를 충분히 인정하고 훗날의 부끄러운 참회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다. 독자 재현의 질정과 너른 아량을 바랄 뿐이다. 2024년 8월 일산 상우제에서